DNA를 파괴하는 위험한 물질을 왜 연구도 하지 않고 저렇게 사용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요, 불행히도 1900년대 초반에 해왔던 이 무지한 행동을 21세기 우리들은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1898년 노벨상을 수상한 대발견이 있었죠. 과학자 키리 부부가 라듐을 발견하였는데요. 방사선으로 암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암 치료법이 개발되어 오늘날의 방사선 치료의 대중화가 되어준 고마운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방사능의 유해성을 모르고 화장품, 유아용품, 시계, 야광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이기 시작했어요. 빛이 나는 이 물질이 인류에게 신기하게 다가왔고 만병통치약이라 생각해 향수와 화장품, 초콜릿, 치약으로 개발하여 판매되었으며 심지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온몸에 바르며 파티까지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과 백혈병 혹은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속 발생하자 그제서야 이거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해요. DNA를 파괴하는 위험한 물질을 왜 연구도 하지 않고 저렇게 사용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요, 불행히도 1900년대 초반에 해왔던 이 무지한 행동을 21세기 우리들은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집과 사무실, 내가 생활하는 공간 안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1급 발암물질, 방사능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해 전 우리나라 대기업 건설사에서 지은 신축 아파트에서 방사능의 한 종류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준치의 무려 10배가 넘는 양의 라돈이 방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흡연자가 하루에 15개 비해서 16개 비를 매일 흡연한 것과 맞먹는 유해성이라고 하는데요. 범인은 화장실의 선반으로 사용된 화강석이었다 합니다. 이 선반은 방사능을 엄청나게 뿜어내는 짙은 회색의 화강석이었고요. 겨우 가로 1200mm, 세로 120mm의 작은 사이즈였다 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재들은 아무런 검증 없이 지금도 무지성하게 판매되고 인테리어에 사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2019년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동으로 건축자재 라돈 저감 관리 지침서를 발표하긴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시중에 무작위로 유통되는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를 하나하나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규가 없다는 것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라늄계 라돈은 45억 년, 토륨계 라돈은 142억 년 동안 방출되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래된 건물의 경우 갈라진 벽 혹은 바닥 틈새로 라듐이 들어와 실내 공간에 머물기 때문에 더 많은 라돈 수치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라돈 지도를 만들어 발표했는데요. 한반도가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에 역시 많은 양의 라돈이 방출되고 있었고요. 강원 지역 149 베크렐, 전북 117 베크렐, 충북 110 베크렐, 충남 102 베크렐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라돈은 토양과 암석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WHO가 발표한 미국 내 폐암 발병 원인별 연간 사망자 수를 보면 1위가 흡연, 2위는 실내 라돈으로 확인된 만큼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흡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면 라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돈은 기체인 상태로 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들숨을 통해 폐 속으로 들어온 라돈은 대부분의 날숨으로 빠져나가지만 몇몇의 라돈은 폐에 흡착하여 분열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내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폐 속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DNA를 파괴하여 폐가 상하게 되고 결국 폐암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가득 쌓여있는 라돈은 많을수록 위험하게 되고요. 특히 아이의 경우 성인보다 호흡의 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흡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국가별 실내 라돈 관리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라돈은 모든 곳에서 존재하여 영에 수렴할 수 없으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실내 라돈 관리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100 베크렐로 가장 낮고 체코, 벨기에, 핀란드 등은 기준이 조금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148 베크렐로 정하고 있습니다. WHO 기준은 100 베크렐로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준치는 꽤 합당한 수치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항상 머물러 있는 라돈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피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저희 코스모스트 스튜디오는 하나하나 알아보기 귀찮거나 어려운 건강 상식들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 주에 한 개씩 건강 상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인테리어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름답다고 무작정 사용하시면 실내에 발암물질을 들여놓는 것이고 가족이 단체로 앉아서 흡연을 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돈은 화강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붉은색과 검은색이 많은 화강석일수록 방사능 검출량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자재, 가구 등에 화강석이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예정이시라면 반드시 라돈 측정기로 체크해 보시고 라돈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에 거주하신다면 벽이나 바닥에 갈라진 틈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건물의 미세한 틈을 통해 실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갈라진 틈들은 라돈을 모으는 저금통의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시 측정기로 라돈 수치를 측정하신 후 라돈 수치가 높다면 실리콘이나 간단한 공사를 통해 틈새를 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을 신축하실 예정이시라면 라돈 배출 장치나 라돈 차단 패드, 열 회수 환기 장치 등을 사용하여 건물을 짓기 전 적당한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감 장치 시공 전후의 농도를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적으로 80%나 감소하였고요. 시공 후에는 국내 기준치 148 베크렐 안쪽인 117 베크렐 정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장 우리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환기입니다. 환기는 가장 빠르게 실내 라돈 수치를 낮춰주는데요. 소극적으로 창문을 여는 것보다 맞바람이 칠 수 있도록 창을 열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추운 날 환기는 참을 수 있는데 요즘 같은 미세먼지가 많은 조건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죠. 하지만 환기 전후 77% 저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환기를 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몰라서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실내 라돈 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심코 지나갔거나 귀찮아서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소한 일들이 사실 우리 건강에 너무나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라돈의 경우 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을 6.2%까지 높여준다고 하니 흡연자 분들께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 필요할 것 같아요. 라돈 검사기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마켓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 집안의 라돈 농도를 한 번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새롭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신 것만으로 여러분의 수명은 10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상 코스모스트였습니다.